여러분, 오늘 시장 겉보기엔 좀 잠잠했죠? 하지만 그 물밑에서는요, 단 하나의 AI 계약 때문에 거대 기술 기업들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계약 하나가 어떻게 수십억 달러의 시장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금값은 뚝 떨어지는데 주식시장은 그냥 그 자리예요. 언뜻 보면 이게 뭐지 싶으실 텐데요. 사실 표면 아래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자금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P 500 같은 주요 지수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는데 금값이 확 빠졌단 말이죠. 이게 와, 이제 위험자산으로 가자 해서 주식으로 돈이 몰리는 신호라기보다는요. 오히려 최근에 좀 잘 나갔던 소위 말하는 모멘텀 투자 자산들을 일단 팔고 보자는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조용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유독 두 개의 거대 기술 기업 주가가 극명하게 엇갈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놀랍습니다. 딱 하나의 사건 때문이었어요. 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자들 반응이 정말 명확하게 갈렸죠. 한쪽은 오르고 다른 한쪽은 내리고. 이 모든 걸 일으킨 촉매제는 정말 딱 하나였습니다. 네, 바로 단 하나의 AI 기업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시장의 움직임, 그 중심에 바로 AI 업계의 핵심 플레이어가 있었던 거죠. 이 회사가 내린 결정 하나가 수십억 달러짜리 파장을 일으킨 겁니다. 그 회사가 바로 엔스트로픽입니다. AI 연구하는 회사고 요즘 아주 핫한 클로드 AI 모델을 만든 곳이죠. 근데 이 회사가 원래는 아마존의 AWS 클라우드만 독점적으로 쓰던 아주 중요한 고객이었어요. 아마존한테 무려 8천억 달러,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기까지 했고요. 그런데 이제 큰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엔스로픽의 발표 내용을 좀 뜯어볼게요. 첫째, 용량이 부족해진 겁니다. AI 모델이 워낙 많은 컴퓨팅 파워를 먹다 보니까 아마존 AWS만으로는 좀 버거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둘째, 다각화를 선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구글 클라우드하고도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을 새로 맺은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셋째, 이게 아마존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듀얼 소싱이죠. 수요가 너무 폭발하니까 구글을 추가하는 전략이에요. 사실 오픈 AI도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결정이 단순히 어느 클라우드를 쓰냐의 문제를 넘어서 기술 공급망 전체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말이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엔스로픽이 구글이랑 손을 잡으니까 당연히 구글은 새로운 거물급 AI 고객을 얻어서 승자가 됐죠. 반면에 아마존은 핵심 파트너와의 독점 관계가 깨졌으니 패자가 됐고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엔스로픽이 구글의 자체 칩 TPU를 쓰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TPU를 같이 만들고 생산하는 브로드컴은 웃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아마존의 경쟁 칩에 부품을 공급하던 마벨한테는 이게 악재가 되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죠? 자, 여기서부터 시장의 관심사가 또 한 번 바뀝니다. AI 경쟁의 핵심이 이제 칩 자체를 넘어서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화의 주제가 바뀌었다. AI의 병목은 더 이상 컴퓨팅이 아니다. 바로 전력, 냉각 같은 물리적 인프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는 좀 재미없어 보였던 이런 산업 인프라 분야가 새로운 골드러시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바로 여기로 쏠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실적이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의 강자, 버티브라는 회사를 한번 볼까요? 보세요. 무려 플러스 60%. 버티브의 신규 수주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나 늘었다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지, 또 그걸 시키려는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그냥 이 숫자 하나로 다 설명이 되죠. 그리고 더 놀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4배. 이게 수주 매출 비율이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지금 팔고 있는 것보다 주문이 40%나 더 많이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 앞으로의 성장이 엄청날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버티브만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인프라 투자 흐름을 탄 다른 승자들도 많아요. 광섬유 커넥터를 만드는 암페놀은 매출 전망치를 10억 달러나 넘기면서 주가가 9%나 올랐고요. 주위 버너바는 신규 수주가 55%나 급증했고 어프라이드 디지털은 무려 15년간 50억 달러짜리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한두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대한 트렌드라는 게 느껴지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볼게요.
물론 지금 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AI 인프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기본적인 체력, 즉 펀더멘털이 중요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사례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은 기업에게는 정말 심판의 날이죠. 이 차트가 그 결과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시장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은 기업은 엄청난 상승을 맛봤지만 실망감을 안겨준 기업은 가혹한 평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를 좀 볼까요? 먼저 승자인 인투이티브 서지컬, 수술 로봇 회사인데 수술 건수가 20%나 늘었다고 발표하고 연간 전망치까지 올리니까 주가가 폭등했죠. 반면 넷플릭스는요, 컨텐츠 제작 비용은 늘고 해외 성장세는 좀 둔화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칩 시장 회복이 생각보다 느리다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좀 어둡게 내놓자마자 주가가 크게 하락했죠. 자, 오늘 시장의 여러 움직임을 짚어봤는데요.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AI가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이 시대에 어쩌면 다음 세대를 이끌 위대한 기술 투자는 반도체 칩이 아니라 그 칩의 전력을 공급하는 산업 인프라가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